그래서 여러분,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폐섬유화가 조금 있어요? 라고 들었으면 깜짝 놀라실 수 있겠지만 일상에서도 우리가 폐 관리, 호흡기 관리하는 걸 알아두면 좋겠죠. 요새도 미세먼지 그리고 실내 공기질의 문제가 많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요즘 미세먼지와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폐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폐, 호흡기 주요 질환에 대해서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폐섬유화, 폐기움, 폐색전증, 폐암, 다양한 폐 질환이 있는데요. 각각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떻게 예방하면 좋을까요? 폐질환 종류도 많고요. 증상은 좀 비슷해서 일반인들이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언젠가 들어본 적이 있는 대표적인 폐질환 몇 가지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선 폐의 질환을 이해하려면 정상적인 폐의 구조를 먼저 알아두는 게 좋아요. 폐는요, 호흡기계의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 공기 중에 산소를 혈액으로 전달하고 혈액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역할을 해요. 폐는요, 좌우 크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코로 숨을 들이마시면 공기가 중간에 기관이라는 곳을 지나서 양쪽 폐로 연결되는 기관지로 들어갑니다. 이 기관지는 점점 더 작은 기관지로 갈라지면서 마지막으로 폐포라고 하는 아주 작은 공기주머니로 연결되죠. 바로 이 작은 폐포들에서요, 산소와 혈관 속의 이산화탄소를 교환하고요, 다시 기관지, 기관, 입과 코를 통해서 숨을 내뱉게 됩니다. 이때 폐포에서 공기를 교환하는데 폐혈관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폐동맥은 우리 몸을 이미 지나온 산소가 부족한 혈액을 폐로 보내주는 곳이고요. 폐정맥은 폐포에서 가스를 교환하고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심장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 폐혈관이 막힐 때도 질병이 생길 수가 있죠. 자, 이제부터 대표적인 폐질환들을 알아볼게요. 그 첫 번째, 기관지염, 폐렴. 기관지염 폐렴은요,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다양한 원인으로 기관지나 폐에 염증이 생기는 상태예요. 가장 흔하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병명이죠. 기관지염 폐렴 증상, 발열, 기침, 가래, 호흡곤란, 가슴 통증, 정말 감기와 비슷하지만 감기보다는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기관지염 폐렴의 치료는 그 원인에 따라 세균성인 경우는 항생제를 사용하고요. 심하지 않은 경우는 단순히 그 증상을 조절하는 약을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만약 여러분이 가만히 있을 때 숨을 헐떡, 헐떡 이렇게 쉬는 정도의 중증이라면 입원을 해서 산소 치료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폐섬유화증. 폐의 그 마지막 조직, 폐포들이 점점 딱딱해지면서 탄력을 잃고 탄력을 잃으니까 잘 펴지지가 않아요. 딱딱해요. 그래서 숨쉬기가 어려워지는 질환이에요. 폐섬유화증은 원인을 알 수 없는 특발성 폐섬유화증이 가장 많고요. 흡연이나 환경적인 요인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매우 희박하고 드문 질환이에요. 초기에는 마른 기침과 호흡곤란으로 나타나고요. 병이 진행되면서 숨이 찰 정도로 그 증상이 심각해지기도 하죠. 급성으로 갑자기 악화되면요, 순식간에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폐섬유화증의 완치 방법은 없어요. 증상의 진행을 막기 위해서 약제를 사용하거나 너무 심한 경우에는 폐 이식까지도 고려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헷갈리는 용어 하나를 정리하고 갈게요. 폐섬유화,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적도 있을 거예요. 건강검진을 하셨을 때 흉부 엑스레이나 CT 촬영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국소 폐섬유화라는 소견이 있어요. 폐섬유화증 무섭다고 하니까 자주 질문하는데 국소 폐섬유화 소견이랑 폐섬유화증이라는 질병은 전혀 달라요. 국소 폐섬유화라는 것은 CT를 찍었는데 엑스레이를 촬영했는데 아주 일부 특정 부위에만 미세하게 섬유화라는 변화가 보이는 상태예요. 이 섬유화라는 변화는 과거 폐렴 같은 감염이나 염증이 치유되면서 우연히 생길 수가 있어요. 일종의 상처가 지나간 흉터예요. 흉터란 말은 치료하는 질병이 아닌 거죠. 반면에 폐섬유화증은요, 폐가 전체적으로 섬유화가 진행하는 심각한 만성질환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질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폐섬유화가 조금 있어요? 라고 들었으면 깜짝 놀라실 수 있겠지만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헷갈리는 내용이라면
주치의에게 꼭 확인을 받아보시기 바라요. 세 번째, 폐기웅. 폐기웅은요, 폐에 구멍이 나서요, 공기가 빠져나와서 폐가 쪼그라드는 질환이에요. 폐가 있고 포가 펑 하고 터져요. 공기가 새서 바깥에 있는 흉벽에 닿아요. 그러면 이 흉벽에 공기가 쭉쭉쭉 나오면서 진짜 폐는 쪼그라드는 거예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젊은 남성에서도 잘 발생하고요. 부딪히는 외상, 그리고 가지고 있는 다른 폐질환의 합병증으로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폐기웅의 증상은 만성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흉통, 호흡곤란이 대표적이에요. 내가 갑작스럽게 흉통이 있다, 그리고 호흡곤란이 있다, 당연히 병원에 가겠죠. 가까운 의원에 가서 단순 흉부 엑스레이 촬영만으로도 폐기웅은 진단할 수 있어요. 작은 기웅이라면 자연적으로 회복될 수도 있지만 좀 범위가 넓은 심한 경우라면요, 가슴에다가 흉관을 삽입하거나 심하면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폐색전증. 폐에는 폐 자체도 있지만 폐에 연결된 혈관도 중요하다고 했죠. 폐색전증은요, 피떡, 혈전이 폐 혈관을 막아서 폐 혈액 공급이 차단되는 위험한 질환이에요. 그 원인을 보면요, 여러분이 어딘가 다쳐서 오래 누워있거나 어딘가 부러져서 수술을 받고 나서 장기간 움직이기 어려울 때, 그럴 때 어느 날 갑자기 숨이 차요. 정형외과 입원해 있는데 갑자기 숨이 차는 응급 상황이 생기면 이 폐색전증을 의심합니다. 또 피가 잘 굳는 유전질환이나 피가 잘 굳는 상태인 암질환이나 출산 후에 과응고 상태에 있는 경우에 갑작스럽게 숨이 차면 이 폐색전증을 의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폐색전증이 발생하면요, 갑작스럽게 숨이 차고요, 가슴이 아프고요, 심한 경우에는 실신까지도 유발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응급치료가 필요하고요, 항응고제 치료 또는 혈전 용해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럼 원장님, 집에 식물을 두거나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이 폐 건강에 도움이 좀 많이 될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일상에서도 우리가 폐 관리, 호흡기 관리하는 걸 알아두면 좋겠죠. 요새도 미세먼지 그리고 실내 공기질의 문제가 많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식물 그리고 공기청정기의 역할을 간단히 설명드려 볼게요. 식물은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요, 산소를 내뿜는 역할을 하죠. 하지만 공기 중에 미세먼지를 직접 걸러주는 기능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이 식물을 키우면 마음이 편안해질 수는 있어도 폐가 깨끗해지는 건 아니에요. 미세먼지 필터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거죠. 공기청정기는요, 필터를 이용해서 공기 중에 미세먼지를 걸러내고 일부 모델들은 유해가스를 제거하는 기능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필터를 제때 교체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필터를 제때 교체하지 않으면 오히려 공기 중에 세균이 공기청정기 안에서 증식할 수도 있거든요. 마치 커피를 오래된 필터로 내리면 그 찌꺼기가 섞이는 것과 비슷해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식물은 실내 산소 공급에 좋지만 미세먼지를 해결하려면 공기청정기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밀폐된 공간에서 오래 계신다면 공기청정기만 믿으시면 안 되고요. 오히려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렇게 주기적으로 환기시키는 거, 환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요. 깨끗한 공기를 위해서 창문도 자주 열어주세요. 그게 더욱 중요합니다.